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폰으로 개발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개발 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엑스코드라는 애플에서 만든 개발 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단말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개발 후에 자기가 만든 앱들을 실제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개발 언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오브젝트 C와 스위프트이고요. 두 개 다 애플에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언어들인데요. 두 가지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브젝트 C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예상하겠지만 오브젝트 C에서 C가 C 언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역사적으로 보자면 C와 C++ 언어를 기반으로 한 바탕 위에 객체지향 언어인 진짜 예전에 최초의 객체지향 언어죠. 스몰톡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브젝트 C는 이제 여기 코드의 양이 좀 코드의 모습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보면 C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포인터의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앱들도 이런 C 언어 기반의 포인터 위주의 어떤 그 코딩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실은 스위프트가 있기 전에는 좀 러닝 커브라고 하나요? 그 좀 약간 장벽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애플에 앱을 올리려면 오브젝트 C라는 코딩을 해야 되고 코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문법이나 신텍스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때까지의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 이상 정도의 학습이 필요할 정도로 기존의 C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반 자체가 아무래도 그 예전에 C 언어 기반이다 보니까 요즘 컴퓨터 랭귀지들 보면 어떤 개발자 사용성이나 생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언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도 오브젝트 C로만으로는 좀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스위프트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C는 장점을 보자면 아까처럼 이제 개발하기 위한 언어로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신에 이제 C 언어 특성이 그렇듯이 포인터를 사용하면 어렵지만 개발 속도가 느리지만 그걸 실제 수행했을 때의 속도, 실행 속도는 사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C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법은 어렵지만 좀 그런 그 장점들 그리고 또 앱 자체가 실행 속도가 많이 필요하다면 빠른 게 필요하다면 스위프트보다는 오브젝트 C가 많고요. 그리고 아주 이전에 만들어진 앱들은 거의 다 90% 이상이 오브젝트 C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하는 어떤 앱들이 있었을 경우 오브젝트 C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오브젝트 C로도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이폰 개발자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C는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스위프트인데요. 스위프트는 아까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겠지만 기존의 C 언어 기반의 오브젝트 C가 일반 개발자들에게 좀 큰 짐과 같은 당장 빨리 개발을 하고 앱을 출시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C 언어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현대 언어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는 좀 더 개발자 생산성을 높이고 좀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간편한 요소를 많이 넣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법 신텍스 자체가 뭐 여기도 잠깐 나와 있지만 좀 쉬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법이나 신텍스를 익히고 개발,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최신 기술이라서 뭐 깃허브라든지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오브젝트 C에서 말씀드렸듯이 C 언어 기반이 오브젝트 C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뭐 C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빌드하면 앱 사이즈도 좀 큽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안정성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장기적으로 스위프트도 애플에서 모던 랭귀지로 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버전업이 될 것 같고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스위프트로 개발자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엑스코드 개발 툴입니다. 네, 이 엑스코드는 애플에서 만들었고요. 어, 일반 앱들을 만들기 위한 개발 툴로서 굉장히 오랜 동안 만들어졌었던 개발 툴이고, 앱 오브젝트 C로 이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스위프트도 이제 엑스코드에 통합이 돼서 이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개발 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코딩 에디터라든지 뭐 설계 프레임을 만드는 뭐 설계 도구라든지 뭐 배포나 또는 뭐 디버깅을 위한 에뮬레이터 같은 것들, 콘솔 같은 것들이 안에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안드로이드 쪽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안정하게 되기 전까지는 엑스코드라는 툴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컴팩트하고 사용하기에 직관적이고 좋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좀 무거워지긴 했지만, 네, 근데 어쨌거나 엑스코드로 개발을 할 때 익숙해진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보다 더 좀 개발자들에게 좀 용이한 개발 툴이었다라는 경험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엑스코드는 이제 맥OS에서 구동하는 구조다 보니까 윈도우 PC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맥OS를 지원하는 그런 컴퓨터에서만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제 맥OS에서도 구동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북 뭐 여기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맥북 같은 걸 이제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개발도 하고요. 그리고 엑스코드로 이제 애플 앱도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PC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뭐 간단하게 또 어플하자면 좀 맥북이 뭐 기존의 안에 이제 리눅스 기반이다 보니까 디버그나 CLI 기반으로 개발하는데 좀 윈도우 PC보다는 간편함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엑스코드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부분은 단말기 부분입니다. 네, 단말기 부분도 당연히 엑스코드라는 개발 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단말기 에뮬레이터를 지원하고요. 물론 뭐 각 그 아이폰에 있는 세대별 모든 에뮬레이터들을 엑스코드가 업데이트되면서 다 지원을 계속 넣고 업데이트가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뭐 안드로이드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버전 관리를 좀 뭐랄까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이왕이면 좀 최신 버전으로 좀 이렇게 개발하도록, 우리 그 OS도 그렇지만 iOS는 보통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업그레이드만 되도록 되게 많이 좀 이렇게 푸시 아닌 푸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단말기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나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안드로이드와 유사하게 좀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단말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디바이스 단말기로 테스트를 해야지 그 뭐 테스트 시나리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제대로 테스트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에뮬레이터는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말기 위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게 맞는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코드 쪽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좀 엑스코드가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이제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금은 개발자들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사용성이 좋고 직관적이라는 얘기인데, 엑스코드 내에서도 보통 이제 앱을 만들고 설계할 때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이제 이런 프레임들이, 그러니까 페이지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를 플로우로 만드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툴로서 되게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설계하기 위한 어떤 그 기능들이나 어떤 전체적인 모습들이 되게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앱을 설계를 하고 이제 앱을 만들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드로이드 쪽보다는 우선은 아이폰에서 먼저 개발을 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엑스코드는 앱을 만들 때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이 그런 식으로 만들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제 아이폰이 점점 예전보다는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전보다는 인기가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뭐 반이 아이폰이고 반이 안드로이드일 정도로 아이폰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죠. 왜냐면 아이폰은 단일 회사고 안드로이드는 막 수백 개 회사에서 만드는 장비에다 올려 쓰는 건데, 그만큼 애플의 영향도 계속 컸었는데 지금은 좀 시장 점유율이 줄다 보니까 아이폰을 사용 안 하게 되면 뭐 애플 앱스토어를 사용할 일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지금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은 아이폰 개발자나 개발 요건이나 니즈가 예전보다는 더 줄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애플 앱스토어 등록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어렵게 만든 그 어플이 완성이 되면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이제 등록하는 부분인데, 일단 애플 앱스토어는 이제 디벨로퍼 애플닷컴 가보면 이제 개발자 계정이 있고요. 거기에 자기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메일이라든지 계정을 넣고 이제 개발자 등록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이제 1년마다 사용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계속 물가 대비해서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지금도 뭐 가격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100달러 넘죠. 100달러 넘는 금액을 매년 이제 그 지불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라서 조금 일반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개발자 등록을 하고 앱을 올리기 위한 그 과정도 조금 이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도록,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이 이제 보안 쪽도 이제 뭐 솔직히 안드로이드보다는 이제 보안 쪽이 좋다 보니까 앱을 올릴 때도 뭐 심사 규정도 좀 까다롭고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인증키 발행이라든지 앱을 등록할 때 그런 절차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보자면 이제 안드로이드 쪽보다는 이런 아이폰 개발 쪽이 좀 손이 많이 갑니다. 뭐 개발뿐만이 아니라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설정 부분들이 좀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쎄요. 근데 이제 이제 애플 쪽은 하나의 시장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쪽도 큰 이제 시장이듯이 이제 애플도 하나의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꼭 아이폰
개발로 앱을 뭐 모바일 개발을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또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사실 이거 말고 이제 윈도우 모바일도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어요. 윈도우 모바일도.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이거는 개인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테크한스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